자, 고1 현대시집 이용하게의 낡은 집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유랑민의 삶,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우리 민족의 모습을 굉장히 잘 그려낸 작가입니다. 자, 본문 내용이 길기는 한데 이야기처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날로, 여기는 낮으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사람이 살지 않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집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자, 여기도 분주한 집, 그리고 낡은 집,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낡은 집은 이제 그 털보네를 의미하는데, 이 집 자체가 털보네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 우리 민족 그리고 이제 조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부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진 적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살았었던 가족들은 전부 다 굉장히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자, 근데 이런 어떤 뭐 소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무곡을 다니던 어떤 당나귀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힘겨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힘겹게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노역을 했었던 그런 모습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은 자, 이 당나귀라든지 소도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팔아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진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라한 내음새에 그윽하다만 자, 여기는 이제 후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시의 시각 외에 다른 심상이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면 우리는 시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사용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털보네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자, 지금 이 털보네가 이제 유랑의 삶을 선택을 한 거죠. 자, 찻길이 놓이기 전. 자, 여기서의 찻길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화 전을 이야기하고, 근대화 전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전인 상황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 놓고 살았었던 평화로운 시기였겠죠.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순수한 그 자연의 모습,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자, 그러면 지금은 마음 놓고 뛰어다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해석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쌀인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 광주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나의 이 어린 시절의 친구가 이때 태어난 거죠.
근데 울었다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화자가 누군가에게 이제 전해 듣는 방식으로 시를 약간 인용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해 듣는 방식이 그대로 대화가 인용된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라도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자, 근데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지금 전혀 축하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직접 인용을 통해 축복받아야 하는 어떤 자식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살림의 가중, 그러니까 힘겨운 그런 현실을 더하는, 이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궁핍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절읍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불떠난다. 계속 누군가한테 듣는 듯한 그런 식으로 화자가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 털보도 마찬가지로 아들의 탄생을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려면 경제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집안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자식의 탄생을 지금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갓주지 이야기와 갓주지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되게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옛날의 어떤 전설 같은 건데 부모들이 바라지 않은 아이를 잡아간다는 갓을 쓴 어떤 주지 이야기. 그리고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왜냐면 혹시라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어린 그 동무에게 좀 있었겠죠.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 고양이 울어. 자, 여기는 이제 청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네요.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는 소박한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어린 아이들은 누구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꿈을 꿀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그가 9살 되던 해에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털보네가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으로 인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참한 민족의 모습. 자,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북쪽으로 갔어도 생활이 무조건 나아질 것이다라는 걸 기대할 수는 없죠. 그냥 여기가 일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떠나는 선택을 했다. 덜어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덜어는 아라사, 여기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1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문장 구조로 전개되고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수미상관을 통해서 시의 내용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나무도 글거리 그루터기만 남았길래 꽃 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 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황폐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 핵심 정리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화자가 자신의 가족의 상처를 감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자, 여기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기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그 털보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의 친구였었던 친구네 가족 이야기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겠네요. 자, 찻길은 평화로운 마을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여기서 찻길이 생기기 전에 이제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찻길이 놓이기 전이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 털보네 아들의 탄생으로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아들이 탄생하자 그걸 축하해주기보다는 이제 어떤 걱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난한 그런 어떤 좀 비참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조화롭게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해 들은 내용,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본 내용도 내 친구가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맞는 설명.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도토리의 꿈이라든지, 그리고 낡은 집은 이제 우리 민족의 전체 모습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문학작품에 상징은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잘 드러났을 때 그냥 상징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선지가 구성이 될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없는 시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자, 여기서 다양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에는 시각적인 심상은 거의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감각, 우리가 본 낡은 집에는 청각도 있었고 후각적인 심상도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이 좀 길었는데 수업 내용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